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역대 정부가 항상 공언해 왔는데 또 구멍이 뚫렸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의 정성철 사무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아, 예. 지금 연결된데 잠깐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아, 예.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자,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간이 짧아서 좀 요 문제에 집중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왜 안 됐냐 그랬더니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네네.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그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물론 이제 집을 찾았으나 실제 살고 있지 않아서 더 이상 손쓸도리가 없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네. 그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원인은 현재의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 엄격한 선정 기준과 과도한 조사, 그리고 낮은 보장 수준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적인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라는 사회적 풍년 등의 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세 모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관청을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안 했다고 하던데, 보도에 따르면. 네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을 입증해야 되고 입증 과정에서 이제 다가오는 수치심이나 이런 어떤 뭔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이런 진단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근데 위험징후 가구가 있을 경우에 추적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틀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이제 기본 틀이 이게 되는데, 그 위험징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게 포착이 안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위기가구로 그런 발굴되면은 그럼 실제 필요한 어떤 복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 세모니어의 죽음으로부터 송파 세모니어, 예. 2014년에 송파에서 돌아가셨던 이 세모니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는데, 그러면 세모니어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라든지 건보료 체납이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네. 예,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허. 사실 그러니까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발표했던 2017년에 복지부에서 5차례에 걸쳐서 29만 가구 정도를 위험 가구로 발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구들 중에서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됐던 가구는 4분의 1,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제 민간 서비스로 연결이 됐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연결된 건 그 발굴된 대상자 중에 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97%는 위기가구로 발굴이 했지만 공공으로 지원이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아하. 네네네, 여기에서부터 사실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장님 말씀, 위기 가구가 설령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어떤 뭐냐면 그 지원이 따라붙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주변에서도 이제 6번씩 위기가구로 발굴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발굴돼도 결국에는 부양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또 반복해서 듣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많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만 좀 보완이 되면 뭐가 금방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그 자체가 허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위기가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경찰과 함께 찾아 나선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극히 격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런 반복된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했던 대책들이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정보들을 더 모을지,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거거든요. 예. 성파 세무니어가 돌아가시고 이 발굴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고 10년이 흐른 건데, 10년은 아니죠. 한 3년 정도가 흐른 건데, 그동안 계속해서 정보 수집만 해왔던 거예요. 실제 문제, 근데 제도 개선은 하지 않았기 국장님, 때문에. 근데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도에 따르면 이 수원 세모노냥 같은 경우는 그 발굴이 네. 돼가지고 했으면 100 몇십만 원의 어떤 그 이걸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그 지급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그것도 이제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해서 뭐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실제 제가 이제 수원 세모니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 드릴 수는 없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선정 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1에서 3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과연 그걸로 그럼 그 모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기한이 결국 최장 3개월밖에 안 됩니까? 법에서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뭐 1개월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후에 3개월까지 한 번 더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심사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받는 것을 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 짧은 기간에 갑자기 뭐 살림살이가 뭐 형편이 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좀 답답한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그 복지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로 그러니까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구가 있다면 어떻게든 찾아서 한 가구라도 더 지원을 하는 것은 급선무니까. 네.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포착이 안 되는 내지 숨어 있는 이런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뭐 발굴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실제 복지제도가 현재와 같이 차별과 낙인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이 복지제도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어떤 급여들을 얼마만큼 어떤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거. 근데 뭐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뭐 위기가구 발굴로 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지제도가 너무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고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발생하는 문제인데, 마치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혹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나 전담 공무원들이 발굴하지 못해서라면서 저는 이게 정부가 이제 빈곤층과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주민센터만 찾아가면 모든 복지가 뭐 그날로 뭐 지원되는 것처럼 뭔가 좀 허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복지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주민센터를 찾는데 찾아갔을 때 반복된 거절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가난 증명으로 인해서 이제 모욕을 느끼신 분들은 당연히 이후에 찾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모녀 같은 경우는 뭐 암투병에다가 희난치성 어떤 또 질환을 알아왔다고 하니까 생계 지원만이 아니라 의료 지원도 필요했던 지금 가구잖아요. 이 가구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이것들이 지금 거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인 거죠. 정리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답답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